이 시간은 기프트 전인 코칭 전문학교와 조셉병원 원장이신 조셉전 박사의 칼럼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기프트 전인 코칭 전문학교의 전다론입니다. 최근 여러 가지 의학에 획기적인 발전이 있었습니다. 당뇨병 치료제 주사약, 몸무게 내린 주사, 심장병, 부정맥 치료, 또 암 표적 치료제, 유전자 조작을 통한 유전병 치료 등 눈부신 발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한 가지 의학 연구자들이 아직도 풀지 못한 난제, 또 그리고 많은 사람들, 가족들에게 큰 어려움을 주는 병이 치매입니다. 미국에서는 6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치매를 갖고 있습니다. 또 65세 이상의 사람 중 10명 중에 1명이 치매 환자이며 또 5명 중에 1명이 인지장애를 갖고 삽니다. 또 이것은 비단 노인들만의 문제는 아니고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도 많이 발생되며 특히 여자에게 더 많이 발생하는 것이 치매입니다. 많은 사람들, 특히 유전적 요소로 치매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숙명적이고 암담한 질환, 여기에 새로운 소망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Dr. Dale Bredeson은 이 뇌신경 연구 분야의 개척자이고 권위자입니다. 오늘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Dr. Dale Bredeson의 Ageless Brain 이라는 책을 정리해드리며 알츠하이머 치매의 증상 치료뿐 아니라 예방에 대해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기억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거울 속에 나를 알아보고 곁에 있는 사람에게 이름을 부르며 인사를 건넬 수 있게 하는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세계 그 자체입니다. 철학자 베트겐슈타인은 내 언어의 한계는 내 세계의 한계를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간직했던 기억과 단어들이 사라진다는 것은 곧 우리가 관계 맺고 있던 우주 전체가 증발해버린 일과 같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우리 머릿속에는 평생에 걸쳐 지어진 거대한 기억의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곳 서가에는 우리가 태어나 처음 느꼈던 어머니의 살결 냄새부터 어제 오후 창가에 비친 노을의 빛깔까지 수조 권의 책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평화로운 도서관에 정체를 알 수 없는 미세한 안개가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서가 구석에 잡지 한 권이 사라지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안개는 멈추지 않고 점점 깊숙한 곳까지 밀려듭니다. 가장 아끼던 사진첩의 얼굴들이 하얗게 변하고 마침내 도서관의 전등이 하나둘 깜빡이다 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공포를 알츠하이머 치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는 이 안개를 걷어내기 위해 안개 속에 섞인 베타 에밀로이드라는 먼지만을 닦아내려 필사적으로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안개 이면의 진실, 뇌가 왜 스스로 도서관의 전등을 껐는지에 대한 서글프고도 장엄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1부 처절한 구조 조정, 뇌의 경영학. 도서관 깊은 곳에 경영자 사무실에 APP, 에밀로이드 전구체 단백질이라는 이름의 최고 경영자가 앉아 있습니다. 이 경영자는 영리하고 냉철합니다. 도서관의 예산이 풍부하고 외부의 공격이 없을 때는 서가를 더 넓히고 책을 더 사들이라 명령합니다. 뇌 신경세포 시냅스, 연결망, 서로 연결이 활발하게 만들어진 호환기입니다. 하지만 도서관에 위기가 닥치면 APP 경영자는 눈물을 머금고 정반대의 명령을 내립니다. 에너지를 보존하기 위해 뇌의 연결망을 없애버리는 것이죠. 어느 중소기업 사장의 얘기를 통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가 쏟아지는 창밖을 봅니다. 원자재 값은 폭등했고 전기는 끊겼으며 공장 창고에는 정체 모를 쓰레기들이 쌓여갑니다. 이대로 가면 회사는 통째로 파산합니다. 사장은 결단을 내립니다. 본사를 살리기 위해 가장 유지비가 많이 드는 지방 지사들을 폐쇄합니다. 숙련된 직원들을 해고하고 통신망을 끊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장을 피도 눈물도 없는 경영자라고 비난하지만 이것은 회사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뇌가 기억을 지우는 것은 결코 고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인인 우리를 살리기 위해 가장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는 뇌 연결망, 시냅스라는 통신망을 눈물을 머금고 끊어내는 처절한 다운사이징입니다. 우리가 나쁜 것이라고 치매의 원인이라고 생각했던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은 사실 무엇일까요? 그것은 전쟁터에서 적군의 진격을 늦추기 위해 아군이 스스로 다리를 폭파하고 설치한 방어용 철조망입니다. 우리는 이 철조망이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마을을 망가뜨리는 주범이라며 철조망을 걷어내는데 의학계는 수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경비를 썼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나지 않았는데 이 방어망, 철조망을 치워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적군이 들어오겠죠. 우리 뇌는 이 무방비 상태로 파괴될 것입니다. 제2부, 지붕 위에 36개 구멍, 치매를 가져오는 세 가지 큰 원인. 데일 브래드슨 박사는 우리 뇌를 36개의 구멍이 난 지붕에 비유합니다. 비싼 걸레로 바닥을 닦는 것이 아니라 지붕 위로 올라가 어디에 구멍이 났는지 살펴보지요. 뇌라는 거대한 시스템에 치매를 가져오는 세 가지 중요 구멍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염증성 구멍, inflammation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즐기는 설탕, 트랜스 지방, 그리고 만성적인 잇몸 질환 등은 혈액을 타고 올라와 뇌의 작은 불씨, 염증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뇌라는 도시 전체가 뜨겁게 달아오르는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이 염증은 뇌를 전쟁터로 만듭니다. 이때 뇌 경영자 APP는 새로운 뇌 업무를 중단하고 불길을 잡기 위해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소방수를 대거 투입합니다. 이 소방수 아밀로이드가 불길을 막아주고 단기적으로는 뇌세포를 세균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보호막 같은 역할을 하지요. 그러나 만성적으로 가면 이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은 뇌세포 가운데 자기 방어라는 마이크로글리아, 에스트로사이트 등 방어세포들을 과하게 작동시켜 더 큰 염증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마치 경찰관이 정상적일 때는 강도를 붙잡고 시민을 보호하지만 때로 과잉 진압을 하면 무고한 시민들을 해치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 치매의 원인되는 요소는 위축성 구멍입니다. 현대인은 에너지 과잉 시대에 살지만 정작 뇌는 굶주리고 있습니다. 설탕에 중독된 우리 몸에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장벽이 생기면 뇌세포는 눈앞에 포도당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도 이 포도당을 에너지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뇌의 연료는 포도당입니다. 뇌는 우리 몸무게의 5%도 안 되지만 우리 몸의 에너지의 20%를 사용하여 또 뇌의 주된 에너지 소스는 포도당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몸의 세포는 포도당을 에너지로 사용합니다. 인슐린은 포도당을 세포로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세포에 초인종이 있고 인슐린은 초인종을 누르는 것이죠. 한 번, 두 번 사람이 초인종을 누르면 주인이 문을 열어주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유도 없이 너무 자주 초인종을 누르면 주인이 그것을 무시하고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인슐린 저항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세포가 포도당이 필요할 때 인슐린이 나와 세포의 초인종을 누르면 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세포는 포도당이 포화 상태이거나 또 밖에서 싸워야 되기 때문에 포도당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혈액 안에 포도당이 너무 많든지 해서 인슐린이 많이 나와서 계속 세포의 초인종을 누르면 세포가 인슐린에 반응을 하지 않고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이렇게 되면 뇌세포가 당이 필요한 상태가 되어도 세포가 인슐린에 반응을 하지 않고 포도당이 세포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세포가 굶어 죽게 됩니다. 연료가 끊긴 뇌세포는 생존에 필수적이지 않은 부서부터 전원을 끊습니다. 즉 없애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느끼는 기억력 감퇴입니다. 세 번째는 독성 구멍, 탁신입니다. 이것은 아주 조용한 암살자입니다. 물이 찬 지하실 벽지 뒤에 또는 화장실에 있는 까만 곰팡이 독소.
생선 속에는 수은, 머큐리 같은 것, 또 우리가 숨쉬는 도시의 중금속, 매연, 스모크 등의 뇌혈관 장벽을 넘습니다. 뇌는 이 치명적인 암살자들을 발견하면 그들을 꽁꽁 묶어버리기 위해 끈적한 에밀로이 단백질로 스스로를 봉인해 버립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 뇌가 이러한 구멍들에서부터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는 절망의 안개를 뚫고 지붕 위로 올라가 구멍을 메꿀 시간입니다. 데일 브래디슨 박사가 제안하는 리코드, 다시 코딩하는 것은 단순히 병을 고치는 기술이 아니라 우리 삶의 질서를 다시 세우는 과정입니다. 스토리를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도시에 깊은 밤이 찾아왔습니다. 모든 상점이 간판 불을 끄고 소란스럽던 시장은 고요해집니다. 이때 비로소 보이지 않던 청소부들이 큰 길로 쏟아져 나옵니다. 그들은 낮 동안 쌓였던 쓰레기들을 치우고 깨진 보도 블록을 보수합니다. 만약 이 도시가 24시간 내내 먹고 마신 축제를 벌인다면 청소부들은 영영 나타나지 못할 것이고 도시는 악취 풍기는 폐허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청소부들을 우리 뇌로 불러들일 수 있을까요? 첫째, 키토플렉스 12-3. 이것은 저녁 식사와 다음 아침 식사 사이 12시간을 금식하는 것입니다. 위가 비어있을 때 몸이 쉬게 되고 뇌가 스스로 청소할 수 있는 시간을 주게 됩니다. 우리 뱃속에 음식이 들어가 있으면 몸은 쉬지 못하는 계속 소화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또한 잠자기 3시간 전에는 공복으로 있어야 합니다. 음식이 위를 지나가는 것은 3시간 이상 걸립니다. 우리의 뇌는 잠잘 때 청소를 하고 회복을 하는데 잠잘 때 뱃속에 음식이 차 있으면 뇌가 쉬지 못합니다. 찌꺼기 많은 당분 대신 키톤을 만들어내는 음식, 예로 올리브 오일, 아보카도, 넛, 씨즈 등을 많이 드시고 야채를 많이 드세요. 그리고 생선, 연어, 고등어, 청어, 또 달걀 등을 드세요. 그리고 탄수화물, 밀가루 음식은 글루텐이 없는 것으로 드세요. 또 운동을 많이 하시면 BDNF, Brain Derived Neurotrophic Factor가 활성화됩니다. BDNF는 우리 뇌세포가 발달하고 자라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단백질인데 기억력, 뇌 연결망 형성에 매우 중요합니다. 운동을 열심히 하고 또 수면을 잘 취하고 스트레스를 잘 감당하는 것이 BDNF를 올리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붕에 36개 구멍을 다 막지 못해도 좋습니다. 우리 뇌는 생각보다 회복력이 강합니다. 그 중에 핵심적인 것 몇 개만 정성껏 메워도 우리 뇌는 다시 자신감을 얻고 경영자 APP는 다시 건설 명령을 내립니다. 끊어졌던 뇌 연결망 시냅스 등이 다시 서로의 손을 맞잡고 통신을 재개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의 도서관으로 돌아가 봅니다. 안개가 거짓말처럼 걷혀 있습니다. 흐릿했던 책 제목들이 다시 선명한 금박으로 빛나고 전등이 하나둘 다시 켜집니다. 기억을 되찾는다는 것, 그것은 단순히 단어를 떠올리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아침 나를 향해 웃어주는 배우자의 미소 속에 담긴 40년의 우정을 다시 읽어낸 일이며 내 손자가 부르는 할아버지라는 부름이 세상 그 어떤 교향곡보다 아름다운 음악이었음을 다시 가슴으로 느끼는 일입니다. 우리의 뇌는 단 한순간도 우리를 배신한 적이 없습니다. 뇌가 기억을 지었던 것은 우리라는 존재를 끝까지 살려내기 위한 뇌의 마지막 헌신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헌신에 답할 차례입니다. 뇌가 다시 안심하고 기억의 시기를 넓힐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과 환경을 선물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닥터 데일 브레슨의 치매 예방 치료 방법을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키토플렉스 12-3 저녁 식사와 아침 식사 사이 12시간 금식, 밤에 야식 간식을 피하시고 취침 전 3시간 전에 식사를 끝내며 잠잘 때 위가 비어있게 하세요. 특히 너무 기름진 음식, 과식은 저녁 때 피하세요. 음식 가운데 채소, 콩 종류, 생선, 연어, 고등어 등 올리브 기름, 견과류, 과일을 많이 드시고 운동을 하세요. 땀이 날 정도로. 수면을 잘 취하시고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세요. 물론 우리가 몰라서 안 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뇌 건강을 위해
또 나중에 가족들에게 큰 아픔과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위의 것들을 잘 적용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프트 전인 코칭 전문 학교의 칼럼 시간과 함께 하셨습니다. 기프트 전인 코칭 전문 학교에 관한 더욱 자세한 문의는 전화 714-298-1115번이나 홈페이지 giftcoachinginstitute.com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